네, 오늘 오전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였습니다만은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과연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형민 사브란스 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마스크 이제 실외에서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선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싶어요. 일단 저도 이제 그 코로나19 방역에 지난 2년 동안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 발표를 보면서 이제 많은 감회도 들고 또 즐거운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또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발표 내용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또 적응해 나갈지 지켜봐야 된다. 사실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6주째 감소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교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숫자는 분명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조금 전에 주셨던 것처럼 4월 1일 기준으로 28만 명 정도를 기록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이제 29일에는 5만 명까지도 감소를 했고요. 최고 정점이었던 3월 중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는 한 50만 명이 약간 넘었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까지 감소를 해서 안정적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확진자의 규모와 동시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사망자가 될 텐데요. 네. 지금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136분이 돌아가셨고요. 이번 주 내내 하루 평균 118분이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사망자 숫자는 확진자 숫자가 10분의 1까지 감소했는데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까지밖에 감소를 안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하루에 지금 100분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확진세의 규모 자체는 또 그 성향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사망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지금 희생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직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께서는 아직은 그래도 사망자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밖에 줄지 않았기 때문에 100여 명이 이제 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걱정과 우려를 보이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50명 이상 모이는 실외에서는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우선 전반적으로 해제가 되지만. 근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시쳇말로. 아니 식당에 들어가면은 밥 먹거나 이럴 땐 다 벗고 먹고 나와선 쓰는 이 모습이 뭐가 소용이 있느냐. 논란이고 모순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외 마스크를 굉장히 반기는 국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50명 이상 모이는 실외 다중 이용 시설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그 기준, 50명이란 그 기준도 사실 저는 어떻게 선정된 것일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근데 밀집된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밀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염 위험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씀하신 게 분명히 맞고요.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은 아무리 실외라고 하더라도 밀집하게 되면 분명히 감염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실내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 감염되는 것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감염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의 바이러스에 노출돼야 감염이 되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실내는 바이러스의 어떤 농도 자체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감염 위험성이 훨씬 높고 실외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환기가 되기 때문에 실내에 비해서는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이 낮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실외 쪽에 감염 가능성이 낮은 거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실내에서처럼 그렇게 고농도로 바이러스가 유지가 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직접적으로 맞는 상황이 되면 즉 어느 정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비말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리 자연환기가 되더라도 직접적인 비말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감염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분명히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거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에도 잠깐 우리가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원에 대해서는 이 50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학적 근거,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아마 숫자를 설정을 한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서는 분명히 그 안에서의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파가 일어나더라도 대규모의 어떤 감염 전파가 되는 상황은 막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50명이라는 인원 설정을 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50명 정도면 어쨌든 대규모로 모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니 그 정도로 산정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사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사실 좀 우려 있는 분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실 거거든요. 이게 마스크 해제가 의무화가 해제된 것이지 이제 쓰지 마세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런 사이에서도 나 홀로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예방 효과가 충분히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일 효과적인 건 감염된 사람이 쓰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나오는 출구를 막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차단하는 거는 굉장히 입구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그리고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많고 증상 발현 전에도 바이러스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이 사실 마스크를 지난 2년 동안 써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부 증상 있는 사람들이 한해서만 마스크를 착용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무증상에 의한 감염 전파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처음에 2020년 초반에 경험을 했던 사례들이거든요. 아까 이제 김부겸 총리 발언 중에서 우리보다 먼저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던 프랑스나 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같은 국가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2월 2일 날 해제를 했는데 그러고도 어느 정도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감소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러한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이러한 행위들,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은 보통 효과가 나타나는데 2주에서 4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2월 말부터 다시 또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 오미크론 최정점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하루에 대략 한 20만 명 정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소규모의 또 유행을 겪었다가 이제 다시 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고 난 이후로는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소세가 좀 둔화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실외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정부 쪽에서 계속 그래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을 때, 강제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향후 한 달에서 2달 정도 저희가 아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쨌든 본인이 좀 증상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어쨌든 마스크를 써주는 게 의무가 해제는 됐지만 써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편 인수위에서는 또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기상조다, 과학적인 방역인지 근거된 얘기인지 의문이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그래서 조금 빠르지 않냐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동의를 한 이유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실외는 자연환기라는 측면에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직접적인 비말 전파에 의한 감염 위험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감염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가 발표하면서 예를 들었던 프랑스라든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마스크 착용 한 달 뒤, 물론 이게 마스크 때문만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건 다시 또 중간 규모의 유행을 겪었고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세의 감소가 좀 둔화되는 그러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그러한 시기를 지나서
쭉 우리나라도 다시 또 중간 정도의 규모가 나올 유행이 나올 그런 시기를 지나서 착용 해제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저도 한 달 정도의 어떤 그 유행 상황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정도의 유행을 지켜본 다음이면 어느 정도 시기가 조금 더 5월 말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저도 5월 말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부 국가들에서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나서 확진자 숫자가 10분의 1까지 감소한 뒤에 다시 또 유행을 한 번 정도는 더 겪었거든요. 네. 그게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마 다음 주 되면 5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도 아마 정점의 10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뒤가 되는 아마 6월 초 정도의 유행이 다시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고서 저희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5월 말 6월 초 정도가 아마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5월 하순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정부 발표와는 결이 다른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도 어쨌든 그 의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들 근데 사이에서도 선생님께서도 전문가이시지 하지만 자율에 맡기자와 해제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 여부도 이제 국민 자율에 맡겨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라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질환을 어디까지 관리해야 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을 들어갈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적어지면 우리가 일상회복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독감 정도 수준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독감 정도 수준이면은 보통 1년에 우리가 독감으로 사망하시는 분의 숫자가 대략 한 2,000명 전후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하루에 100분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 달만 하더라도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 1년간 사망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 정도로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마스크라는 거를 자율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갖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증상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관습들이 있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상이 없는 분들도 역시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마스크 착용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 의한 감염 전파가 일어나게 될 거고 그게 2020년 초반에 유럽과 미국에서 있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이 질환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 따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망자 수치를 근거로 말씀해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